2025년에 구글을 인수를 할 겁니다. 작년도에 통계 자료를 봤는데 만들어져 있고 돌아가는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들이 연간 평균 매출이 1억 2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스스로 돈을 못 버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돈을 못 벌면 기업이 아니죠. 그런 회사와 같은 회사로 보이는 게 되게 싫은 거예요. 재미없게 한 가지 일만 평생을 하는 건 재미없지 않나? 또는 회사 한 군데만 속해 있으면 내가 약간 소모당한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위즈진이라는 회사를 맡고 있는 대표 법인장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동훈 인베스트먼트라는 창업 투자 회사에서 성장할 만한, 사회에 기여할 만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수익금을 얻고 사회 공헌을 하는 거에도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원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처음에는 이제 스터디랩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 모두의 형부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스터디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야, 우리가 가진 기술로 뭘 사회에 뭔가 공헌을 해야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사회로부터 많은 거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부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았던 혜택을 다시 사회한테 환원하자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자율주행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좀 리서치를 많이 해봤어요. 놀랍게도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모든 기술이 시각장애인한테 너무 필요한 기술이더라고요. 내비게이터를 만들어 보자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찾다 보니까 2017년도 기사를 하나 찾았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 하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일이 버스를 타는 거더라고요. 왠가 해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당연하더라고요. 버스가 서는 데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되게 장애물이 많은 거죠, 결국에는. 그럼 이제 버스를 한번 태워볼까? 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버스 태우는 기술까지는 다 성공을 했었고요.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를 생각을 했던 이유가 휠체어 장애인의 1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사고를 당했다라는 통계가 또 있고 저렴한 휠체어들은 자전거 브레이크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브레이킹 시스템이 없어서 사고가 또 쉽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도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터를 만들고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자율주행 휠체어를 만들고 이렇게 만든 실물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호소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자라서가 아니고 관심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통약자라는 표현을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동평등권이라는 말을 좀 쓰기 시작했고요. 모두가 아니더라도 일부의 사람들이라도 조금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더 같이 공감했으면 한다라는 취지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제품을 제작, 개발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보자라는 어프로치로 가고 있는 건데 과연 그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돌아가는 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주행보조 휠체어를 만드시거나 내비게이터를 만들었을 때 비용이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는 걸 제외하고서라도 장치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은 저가는 아닐 테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용화되기는 힘든 제품이고 결국은 또 사용을 못하게 되는 제품들일 텐데 양산을 할 단계에서의 목표가액이 180만 원이에요. 내지는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금 안에서 충분히 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의외로 지자체에서 장애인 복지과가 예산이 꽤 많아요. 근데 이상한 데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상한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돌릴 수 있게 저희가 가이드를 잡아드리면 휠체어를 보급하고 그분들한테 사회와 정부, 지자체, 대기업 이런 사람들이 CSR 차원에서 보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열심히 만들 테니 이 제품을 당신들이 보급을 하세요 라는 게 저희 또 컨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편하면은 비장애인은 훨씬 편하거든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묶어놓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묶어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좀 약한 골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냥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 주주로 다 참여를 시킨 다음에 일을 시키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를 설립을 하고 저 포함해서 총 15명의 주주로
회사를 만들게 됐어요. 저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지분율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 가지세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이 회사를 점점 잘 운영을 했어요. 대표님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유인을 주는 게 보통은 그런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회사에서 잘을 했었을 때 내 연봉이 조금 더 늘어나고 조금 더 늘어나는 게 그냥 잘했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너가 다른 데 가서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정도 만족시켜 줄 테니까 여기서 계속 해보는 게 어때? 라는 차원에서 저는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 가치가 커진다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주주들한테 효율적으로 나눠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안을 드렸던 게 다 엠빵 합시다 라고 했는데 놀랍게 만장일치로 본인들은 2%만 가지겠다, 나머지 주식은 대표님이 다 가지신 다음에 그걸로 회사를 더 성장시킬 때 거기서 계속 희석을 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여기서는 약간 괴리감을 느끼는 게 다른 주주분들도 과연 다 만장일치를 생각하고 있을지. 회사라는 구조,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런 모티베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은 가장 효율적으로 다가가고 사람들의 시간을 할애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영리적이고 이제 금전적으로 관련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만큼 리워드를 100% 줄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 물론 그걸 다들 동의하고 오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들 시간을 좀 쪼개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운영되는 방식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매주 목요일마다 스터디를 위해서 모이거든요. 이제 회사가 끝나고 나서 다 모여서 팀에 맞는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스터디를 같이 하고, 이게 기본이죠. 그리고 토요일날 자발적으로 또 모여서 개발을 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를 지향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모순을 느꼈었던 게, 대표님이 만들고 싶은 거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은 주변 환경에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는 게 이제 사실은 지금 법인의 하나의 목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규범화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어쩔 수 없이 규범화하기 위해서 왜곡된 형태가 소셜 임팩트 펀드거나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라는 그 원래의 취지는 되게 공감을 해요. 근데 현재 만들어져 있고 돌아가는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작년도에 통계 자료를 봤는데 연간 평균 매출이 1억 2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근데 그 1억 2천만 원은 당연히 정부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이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돈을 못 버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전혀 돌아가지 않는 형태잖아요. 그런 회사와 같은 회사로 보이는 게 되게 싫은 거예요. 충분히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겠습니다. 제 목표 하나가 또 있는데, 오픈소스 컴퍼니라는 개념을 도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덕분에 세상이 좀 살기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디바이스들에 오픈소스가 들어가 있고, 계속 선한 기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픈소스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허들이 없어진 거죠. 이제 오픈소스 에듀케이션이 또 나왔었잖아요. 항상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무료로 강의를 받을 수 있고 혹은 학위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든 이 과정을 되게 선명하게 남겨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오픈소스 컴퍼니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저희가 지금처럼 주주로 참여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회사를 잘 실험을 해서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 명이 모여서 이런 형태의 회사를 계속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스타트업에 투자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윤 추구를 않거나 그런 기업을 만날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업 구조도 가능하고, 실제로 진짜 영리만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더 얻어내기 힘든 조건들 혹은 도움들,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받으면서 해나가는 걸 보니까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말은 쉽게 나오지만 하나하나가 어떤 기업들이 정말 이상향으로 삼는 정도의 태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그 2025년에 구글을 인수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의적인 의미거든요. 정말로 구글을 인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같이 작은 규모의 회사, 기술 집약적인 회사들이 10개, 100개, 1000개가 모여가지고 구글만큼 크면 구글 인수하는 건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저희와 연대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결국 2025년에 우리의 모든 총액, 시가총액은 구글을 인수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게 목표입니다. 일단 투자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진솔하게 어떤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대화를 하기는 쉽지 않아가지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서 잘 해나가시고 계신 것 같으니까 당연히 제가 선한 의지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다른 외부의 시각으로 좀
나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많은 얘기 의견 주셔서 앞으로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덕분에 오늘 얘기 즐거웠습니다. 예, 저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제로원의 크리에이터 윤동국입니다.